항상 세 분의 차분하지만 무겁지는 않은 건강상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골룸 여러 개를 듣고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정보와 도움을 주셔서 매주 뽀얀거탑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싸. 네. 아셨죠? 네. 자, 다시 사연으로 들어가면 저는 임신 7개월 차의 새댁입니다. 만으로 곧 35세가 되고요. 재작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신사구체 여과율이 60 초반쯤으로 나와 정상 범위라고는 들었지만 30대 치고는 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어서 따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늘 이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결혼 후 10kg가 쪘고요.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신데 남들은 입덧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빠질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먹는 입덧이라서 또 10kg가 찌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 때 몸무게보다 지금 20kg가 찐 상태로 임신 7개월을 맞고 계신 거예요. 아직 다행히 임신성 당뇨 검사에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분의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GFR,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건 신장이 얼마나 혈액을 가지고 소변을 걸러내는 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신장을 누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부종, 단백뇨 뭐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임신 중독 걱정되신다고 그렇죠. 보내주신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상태에서 더 많이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태아가 크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신장 기능이 많이 눌릴 때는 이런 GFR이 감소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부종도 없고 그다음에 단백뇨도 없기 때문에 네. 임신 중독증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이 습관을 잘 해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많이 폭식을 하지 않아서 살이 더 찌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개월 차니까. 네. 그리고 임신 중독이 되더라도 지금 7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태아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마음 편하게 해도 좋고 지금 뭐 깔라마이신 이런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임신 중에 사실 이게 연구가 돼 있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고. 네. 카카오 닙스는요? 여기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걸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뭘까 지금 모르지만 깔라마이신은 안 됩니다. 깔라만신은 안 됩니다. 네. 카카오 닙스는 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단호박, 고구마, 요구르트 같은 걸 저녁 대신 섭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당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트나 단호박, 고구마 이거 전부 다 당 수치가 높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어쨌든 낮은 범위이긴 하지만 정상 범위고요. 살이 찌긴 했지만 임신성 당뇨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부가 다이어트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어떤 영양소를 특별히 제한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살이 본인이 예상보다 더 많이 쪘다는 것 외에는 현재 문제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임신 중독 검사 아직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 뭔가가 나왔다면 그때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다이어트 보조식품 섭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아마 연구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연구 안 돼 있는 거 뭐하러 그러니까 좋은 거 확인된 것만 먹이기에도 충분한데요. 그런데 보통은 임신 이렇게 막달 가까울수록 체중이 갑자기 느는 임신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식이 조절을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임신부들은? 사실 아기를 생각하면 네. 아기가 받아갈 영양분들을 생각하면 굶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규칙적인 습관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잖아요. 임신되면 다리가 나중에 많이 부어요. 네.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수영이라든지 임산부 수영이라든지 요가 같은 걸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기가 누르면 다리 쪽으로 하는 림프액선도 눌러요. 그래서 다리 부종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기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운동을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야지만 붓는 것들이 좋아지고 네. 부종이 살된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순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다리 쪽 운동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식이 제한, 임신부에게 식이 제한은 무리가 있고 대신 뭐 수영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몸을 많이 움직이셔서 림프 순환이 좀 잘 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분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임신 과정과 네. 출산의 기쁨을 더 기대하고 즐겁게 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네요. 사실은 걱정이 되니까 또 뽀얀 다 듣다가 음식 드시는 거 맛있게 드시는 드시고요. 거죠. 맛있게 드시고요. 너무 짜게 드시지는 네. 말고요. 네. 그죠? 예, 너무 짜게 드시지는 이게 말고요. 우리나라의 세태기도 해요. 지금 35세의 세대기잖아요. 이렇게 만원과 이게 늦은 출산이 빚는 여러 가지 의료적 문제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일요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잖아 이번 주에. 아,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거는 늦어서 오는 재반상이에요. 조금만 젊었다면 날라다닙니다, 산모도. 근데 어떡해요? 이미 현상적으로 벌어진 사실인 걸.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을 늦게 하고 이 늦은 나이에서 출산하는 걸 그들의 탓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사회 현상인 걸요. 그 지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난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사회적인 그 서포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들에게 모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런 네. 취지 아니셨나요? 네.